네, 안녕하십니까. 네, 챕터 1 기본 구조 및 신체 구조를 오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신체의 전체적인 의학적인 면에서 어떤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의학 용어의 그런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기본 원리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강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만큼 또 가장 또 재밌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의학을 이제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오늘 이 첫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갖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챕터 1 이제 영어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man Body and Anatomy가 되겠는데요. 자, 어네토미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부학이 되겠는데요. 자, 이 단어가 이제 뭐 우리가 아나토미라는 미국 드라마도 있었지만 아주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의학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어네토미는 그리스어인 어네토미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과연 우리의 신체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내부 장기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주 오랜 그 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 왔는데요. 자,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자, 영어에 해당되는 이제 apart라는 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토미는 컷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apart는 뜻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떨어져 있는 뭐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그 토미는 컷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뭔가를 떨어뜨려서 자른다라는 의미니까 인체의 그 사지를 절단을 하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이제 의학 용어 파트를 이제 증상 용어나 진단 용어, 처치 용어를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톰이라는 단어를 지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실제 그 사례에서도 이제 톰이라는 단어가 이제 TOMY가 있으면 뭔가를 절개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액토미 하면 이제 어떤 절제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절개를 나타내는 단어구나, 뭔가를 절개하고 절제를 하는 시술이 되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해서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해부학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속처럼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바로 해부학적인 자세, anatomical posture가 되겠고요. 그리고 body plane. 자, body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신체가 되겠고요. plane이란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비행기라는 단어로 이제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는 단면이라는 뜻입니다. 단면.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 이제 면으로 잘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흔한 예로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이라던가 MRI 촬영, CT 촬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면을 나누어서 이제 인체의 어떤 구조를 촬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단면을 나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그리고 directional terms. 네, directional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체강. 자, body cavity가 되겠는데요. 자, cavity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내부 안에 공간을 어떻게 또 나누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신체 구역, body region. 자, region 하면 이제 지역이라는 뜻이 되는데, 인체 몸을 또 어떻게 구역으로 또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되겠는데, 의학 용어, medical terminology. 그래서 의학 용어의 그 조합,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신체 내부 어떤 장기라던가 뭐 해부학적인 그런 원리들,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인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인체 탐험전, 뭐 전시회도 많이 가보고 하셨을 텐데, 이런 의학 용어와 이런 의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외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시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자, 일단 그곳에 도착해서, 잘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겠죠, 지도. 네, 그리고 그 해당 언어에 대해서도 준비를 약간 하실 겁니다. 뭐 이탈리아를 간다라고 하면 간단한 이탈리아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도와 이제 약간의 언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내가 그럼 원하는 관광지를 간다거나 원하는 식당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또 스마트폰들도 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또 이제 뭐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방향 감각이 없으면,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찾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지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바디 캐버티와 바디 플레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지도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의학 용어가 이제 신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자,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의학 관련 종사자들이 일을 할 때 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또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네, 이번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인체를 이제 구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세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을 이룹니다. 조직을 이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 자, organ, 기관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이제 유기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신체도 그런 뭐 작은 단위의 세포부터 발전을 해서 조직, 기관,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 그 신체 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과 기관이 모여서 이제 계통을 이루게 되는데, 자, 신체의 그런 계통을 나눈 학문을 이제 생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생리학에 대해서 신체 계통을 대략 여기서는 제가 한 11개 계통으로 이제 나누어 봤는데, 가장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간의 생명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계통이 바로 심혈관 및 조혈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이제 계통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호흡 계통, 네, 호흡 계통이 있겠고요. 그리고 소화 계통, 그리고 비뇨 계통, 그리고 어떤 생식세포의 그런 생산이라던가 2차 성징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생식계통이 있겠고요. 그리고 신경계통, 어떤 감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대와 그 기본 골격을 갖추는 근골격계의 계통이 있겠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미생물이라던가 그런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제 외피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신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내분비 계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 계통이 있겠고요. 네, 여기서 더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감각 계통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첫 강의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피 계통하고 감각 계통 부분을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으신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계통에 대한 한글 부분 설명 위주로 한번 보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부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의학의 전방한 내용이라던가 해부학적인 용어,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해부학이라는 학문에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설명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부학적 자세, anatomical position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자, 여기 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똑바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또 손은 이렇게 팔을 늘어뜨려서 이제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평행하게 서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해부학적인 기본 자세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크게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해부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자세를 규정을 해놨구나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엑스레이라던가 CT, MRI를 촬영을 할 때 어떤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라던가 그 신체 조직 기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의 몸을 절단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면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자,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이라는 그 단면이 있는데요. 자, 정중이라는 말 자체를 보시면 정중앙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자, medium plane 또는 mid sagittal plane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iddle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인간의 신체를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인간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이등분하는 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정중 시상면은 mid sagittal plane인데 시상면은 그냥 sagittal plane입니다. 자, 이것도 인간의 신체를 좌우로 이렇게 나누지만 꼭 정중앙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신체를 단면으로 나눌 때 좌우로 나누는 면이 되는데, 자, 아마 이렇게만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제 설명을 들은 후에 교재를 한번 보실 때 이제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여자의 어떤 해부학적 자세,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정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정 가운데를 자르고 그 좌우로 나눈 면. 자, 정중 시상면이라고 해서 mid sagittal plane 또는 medium plane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신체에 대해서 어떤 촬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뇌의 이건 아마 우측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촬영을 했구나. 자, 이럴 때는 이제 정중시상면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 부위를 나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책에는 없지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아까 가운데를 이렇게 반드시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눈 것을 미드 세지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중앙을 자른 것이 아니라 자, 어깨 쪽, 오른쪽 어깨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어깨를 기준으로 단면을 잘랐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런 거를 뭐라고 했죠, 아까? 네, 그냥 세지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그러면, 자, 이분이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 있는 자세에서 여기가 이제 바로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에서 그 해부학적인 그 자세의 그 사람이 서 있는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 이제 왼쪽이 된다는 점도 같이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중 시상면, 또 시상면 뒤에 이제 또 뭐 관상면도 나오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몸 중앙을 자르는 것은 medium plane 또는 mid sagittal plane이 되겠고요. 자, 미드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중앙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을 좌우로 이렇게 어깨 쪽을 이제 반을 쭉 여기 따라서 이제 나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것은 그냥 sagittal plan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인간의 그 몸을 위아래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지나면서 이제 잘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가로면 또는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transverse plan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verse plane, 자, 몸의 상하를 이제 나누는 그런 단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강의를 그냥 전체를 쭉 들으시고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실 때 그림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의 몸이 있는데, 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위 아래를 이제 통째로 이렇게 딱 자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척수 부분을 이제 자른 단면이 되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는 걸로 해서 이제 단면을 자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간도 있고, 네. 그리고 기타 이제 장기들이 보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자를 때 이렇게 위 아래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른 단면이 바로 transverse plane이구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런 단면은 영어로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또 관상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신체 몸이 있으면 앞과 뒤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자, 영어로는 자, frontal or coronal plane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단면을, 인간의 몸을,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신체의 몸이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자, 앞면하고 뒷면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절단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영어로 인체를 앞뒤로 나눈 면을 관상면, 자, frontal or coronal plane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뭐 엑스레이 촬영할 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인체 앞부분, 뭐 심장이라던가 폐 앞부분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바로 이제 frontal 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보이는 거. 만일에 뒤쪽에 등 쪽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관상면 중에서 이제 뒷면이 나오게끔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관상면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신체 단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frontal 또는 coronal plane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으로 찾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신체를 면으로 이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프론트 플레인이 뭐였나요? 네, 프론트 플레인은 신체를 앞 뒤로 나누는 면이 되겠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은 뭐였나요? 자, 이거는 상하, 몸을 위 아래로 나누는 단면이 됐고요. 자, 세주럴 플레인. 자, 미드가 없고 그냥 세주럴 플레인이라고 하면 정중앙을 좌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몸을 어떤 한 부분을 신체의 좌우로 나누는 면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는 조금 흐리게 나와 있어서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인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를 나누는 어떤 단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자, body directional terms, 그래서 신체 방향과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뭐 지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또 언어도 알아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또 기본적인 방향 감각이 있어야지 뭔가를 찾아가겠죠.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잘 또 알려면 인체를 구분하는 그런 뭐 구분하는 어떤 분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인체를 나타낼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지도 이해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의 방향과 위치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단어부터 한번 뜻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복습을 하실 때 참고를, 제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nterior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나타냅니다. 앞쪽. 자, 그 다음에 posterior는 뒤쪽이 됩니다. 뒤쪽. 그래서 우리 아까 신체를 앞과 뒤로 나누는 그 면을 뭐라고 했죠? 네, frontal 또는 coronal plane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되겠고요. 자, anterior 또는 posterioran 단어 대신에 자, 앞을 나타내는 말 ventral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ventral. 그다음 dorsal은 이제 뒷면이 되겠습니다. 뒷면, 뒤쪽을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 가슴 쪽, 우리 앞쪽을 anterior라고 하고요, 또는 ventra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을 가리키는 거를 이제 posterior 또는 dorsal이라고 합니다. dorsal.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과 뒤로 나누는 게 바로 뭐다? 네, 뭐라고 했죠? 아까 frontal plane이라고 했죠. 자,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superior, inferior가 있는데 우리 superior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서 어떤 뭐 우세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inferior는 열등한이라는 뜻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여기서는 superior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다는 뜻이 되겠고, inferior는 아래쪽을 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를 가지고 보시면 중앙을 기점으로 했을 때 머리 쪽으로 향하는 거를 superio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을 향하는 것을 inferior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superior하고 이제 같은 말이 cephal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ephalic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 뭐뭐 위구나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ferior는 이제 아래쪽이 되겠는데 이거 코돌입니다. 코돌.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inferior 또는 코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던 것들을 많이 좀 기억을 해 두실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oximal하고 distal이 있는데, distal은 아마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distal이란 단어 유추해 보시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우리 거리라는 distance라는 우리 거리를 나타낼 때 이제 dist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distant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자, 인간의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을 자, distal이라고 합니다. distal. 그리고 몸쪽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방향을 나타낼 때 proximal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 자, 그러면 발이 있고 무릎이 있는데 발과 무릎 중에 어떤 게 더 몸에 가깝나요? 네, 그렇죠. 무릎이 더 가깝죠. 그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릎이 발보다는 프락시멀하다. 자, 그러니까 무릎이 발보다는 몸통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러면은 몸통에서 더 먼 거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발이 더 멀리 있죠. 그리고 이럴 때 발이 무릎보다는 더 디스털하게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지라는 표현을 보실 때 디스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영어 중에 프락시멀하고 디스털은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가까울 때는 프락시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디스털이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얼하고 이제 레터럴이 있는데요. 자, 미디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정중앙을 좌우로 나눌 때 정중앙 정중 시상면을 미드 세저러 또는 미디엄 플레인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중 시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사람이 지금 여기 옆으로 서 있는데 제가 사람 몸을 하나 이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몸의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이렇게 중간으로 좌우로 나누는 면을 정중 시상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가운데 쪽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바로 이렇게 미디얼이라고 합니다. 미디얼. 자, 가운데 쪽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미디얼이라고 하고요. 자, 가운데 기점으로 했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는 방향을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은 심장하고 폐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그 신체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우리 정중 시상면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떤 기관이 더 중앙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나요? 네, 그렇죠. 심장이 더 가까이 위치해 있죠. 이럴 때, 자, 우리 심장이 있고요. 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장이 간보다는 더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로 미디얼하다, 레터럴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신체의 그 단면을 나누는 그런 단면들을 하고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를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용들이 이제 영어 단어도 이해를 하시고 먼저 영어에 대한 그 단어 뜻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하셔서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 번 더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은 없지만 참고를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anterior 하면 우리가 앞면, 앞쪽을 향하는 거를 이제 anterior라고 했고요. posterior는 이제 뒤쪽을 향하는 거를 posterior라고 했습니다. 자, ventral, 도설하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이제 ventral 또는 도설을 또 이용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체의 측면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앞쪽, 우리가 앞과 등이 있는데, 자, 앞쪽에 뭔가가 어떤 앞쪽에 뭔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서 있는 거, 이거를 이제 anterior라고 하고요. 자, 뒤쪽을 향해서 있는 거를 이제 posterior라고 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medial하고 lateral에 대한 표현이 지금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우셨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인간의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midline of body, midline, 이 신체의 몸 정 가운데의 중앙을 자르는 면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정중시상면, mid sagittal plane이 되는데요. 자, 몸 한가득을 딱 금을 걷을 때 이 중간에 가까워지는 것을 medial이라고 했고요.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latera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 lateral, 더 멀어지고 있다. 신체의 중앙에서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더 멀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더 가까이 이렇게 신체 중앙 부분으로 신체 중앙 부분에 근접해 있을수록 이거를 미디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요새 여성분들 또는 이제 남성분들도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성형수술 하실 때 앞트임 그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트임 성형수술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 앞쪽을 이제 트는 수술을 캔소플래스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 제가 미디얼하고 레터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캔소가 이제 눈의 앞쪽 안각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트임을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트임. 자, 앞트임. 앞쪽을 이제 크게 하는 걸 앞트임 수술이라고, 이제 뒤쪽을, 여기 코가 있으면 이제 뒤쪽을 크게 하는 수술이 이제 뒤트임 수술이라고 하는데, 자, 캔소플래스티는 어떤 앞트임, 뒤트임 성형수술 다 이제 총괄해서 말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굳이 앞과 뒤로 나눠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앞하고 뒤쪽 트임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중앙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나요? 네, 그렇죠. 앞쪽에도 중앙에 위치해 있죠. 요럴 때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자, 미디얼이라고 씁니다. 그 얘보다는 어떻게 하죠? 뒤쪽에 있죠. 그래서 요럴 때 얘를 lateral. 그래서 우리가 앞트임 성형수술 하시게 되면 medial canceloplasty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트임이라고 할 때는 lateral canceloplasty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디얼하고 lateral의 의미가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anterior, posterior, superior, inferior, 그 다음에 proximal, distal, medial, lateral. 여기서는 이 medial하고 lateral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교재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있지는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이 이제 뛰어가는 자세로 서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면을 우리가 여기가 이제 앞면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뒷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를 이제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을 뭐라고 했죠? 자, frontal plane이라고 했죠. frontal plane. 그래서 여기가 이제 ventral, 여기가 도설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체 앞쪽, 가슴 쪽, 이 앞쪽을 향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anterior가 됩니다. anterior. 뒤쪽은 뭔가요? 뒤쪽. 네, 그렇죠. posterior가 되겠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을, 머리 위쪽. 그럼 머리 위쪽을 나타내는, 머리 쪽으로 향하는,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였죠? 네, superior입니다. superior.
그 다음에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을 향하는 그런 용어를 나타내는 말은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inferior가 되겠습니다. inferior. 같은 표현은 cephalic 또는 caudal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인간의 이렇게 신체에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 자, 몸통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자, 몸통에 지금 여기 허벅지가 있고 여기 이제 발이 있는데, 자, 허벅지와 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몸통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나요? 네, 그렇죠. 허벅지가 더 몸통에 가까이 있죠. 이렇게 몸통에 더 가까워지는 그 용어,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proximal이 되겠습니다. proximal. 그리고, 자, 발은 허벅지보다는 몸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자,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멀리 떨어지는 용어를 distal이라고 합니다. distal. 네, 그리고 네, 이 그림에서는 뭐 medial하고 lateral은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proximal하고 distal까지 그 예를 통해서 한번 네,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안 하시고 외우려고 하면 절대 이제 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나누는 이런 단면들이 있고 그 단면을 또 기준으로 해서 연관해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 용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신체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외부적인 입장에서 보았는데, 이제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체강. 신체 내부의 공간을 이제 체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디 캐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주요 장기를 이제 수용하고 있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파트로 보시면 이게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 네, 이거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이 다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인체의 앞과 뒤로 나누는 면을 자, 프론털 플레인이라고 했죠. 프론털 플레인, 앞과 뒤로 이렇게 나누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그런 어떤 장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 체강과 자, 뒤쪽, 척추 쪽이 되겠죠. 자, 이 척추, 뇌부터 해서 이 척추, 이렇게를 채우는 공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보겠습니다. 신체 전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우리가 전면은,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자, ventral이라고 했죠. ventral. 그래서 ventral cavity가 되겠고요. 전면. 자, 뭐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장하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thoracic cavity. 네, thoracic cavity. 네, 흉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dominal cavity. 자, abdomin이 우리 이제 그 의학용어 파트에 나올 텐데, abdomin이라는 게 이제 복부라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의학용어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복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생식계를 포함하고 있는 pelvic cavity. 네, pelvic cavity 골반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면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체강으로 이렇게 묶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신체 전면 장기라고 하고요. 자, 뒤쪽은 자, 우리 뒤쪽은 영어로 이제 dorsal이었습니다. dorsal, D-O-R-S-A-L, dorsal cavity가 되겠는데요. dorsal cavity에는 신체 후면 장기에는 크게 cranial cavity. 자, cranial은 이제 두뇌라는 뜻인데요. 자, 두개강이 있고요. 두개강. 그리고 우리 척추. 그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spinal cavity. 네, 그래서 크게 신체의 그 어떤 내부 장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앞면과 뒷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앞면은 흉곽, 그다음에 복강, 골반강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뒤쪽으로는 신체 후면 장기에는 이렇게 두개강하고 척수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뭐 기출문제는 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체 내부 장기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신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크게 임상의학에서는 이제 배와 골반을 중점적으로 이제 9개 부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9분역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정 가운데가 이제 배꼽인데요. 자, 그래서 배꼽 umbilical 하면 이게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mbilical region 하면 배꼽 부위. 여기를 이제 중간으로 해서 중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위를 바로 보시면 자, epigastric reg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게스트로 하면 이제 위가 되겠고요. 에피라는 단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학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씩 곁들일 텐데, 자, 에피라는 것은 이제 접두사입니다. 어떤 상부, 뭐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에피라는 접두사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게스트로는 위, 신체 그 기관이 이제 위를 나타내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이제 의학 용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에피게스트릭 하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에피게스트릭 위 복부 명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졌고요.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배꼽 부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두덩 부위라고 하는데 하복부입니다. 하복부. 영어로 한번 보시면 하이포게스트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이포라는 단어를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포라는 단어는 이제 접두사인데 아래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래쪽. 그래서 아래쪽을 그러니까 위에 아래쪽이다라고 해서 자, 하복부 구역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뒤에 의학 용어의 조합을 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복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뭐 right hypochondrial region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left 해서 이렇게 총 9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서 있는 입장,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사람이 서 있는 입장에서 오른쪽이 바로 right. 자, 오른쪽 사이드가 되겠고요. 왼쪽이 바로 left 사이드구나. 이거를 또 기억을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자세하게 이제 구분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신체를 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quadrant. 자, 쿼드런트는 뭐 우리 쿼터란 말 들어보셨죠? 이제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4개의 분역으로 크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right upper quadrant에서 오른쪽 위 뭐 4분역이 되겠고 left upper quadrant 네, 왼쪽 위 4분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장기를 거기에 해당되는 장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이렇게 신체의 그런 어떤 주요 장기가 있는 파트를 9분역과 4분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어떤 신체의 단면이라던가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뭐 에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하이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학 용어는 어떤 구성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용어는 이제 메디컬 터미놀로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뭐 메디컬 텀이라고도 합니다. 짧게는 의학 용어. 자, 뭐 주로 이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이제 어원이기 때문에 많이 낯섭니다. 네, 영어도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의학 용어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용어를 절대 그 원어민들, 네이티브들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의학 용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었고 구성이 되었는지 그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다가 그 질환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모른다라고 해도 그 나와 있는 접두사라던가 신체 파트에 대한 그 어원, 의학 용어만 캐치를 하시면 문제의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접두사, prefix,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말이 되겠는데 접두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전미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접두사는 방향이라던가 뭐 크기라던가 뭐 숫자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연관이 된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근 가장 중요한데요. 신체 장기에 대한 어원들 아까 우리가 위가 게스트로라고 했던 것처럼 신체 부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로 이제 어떤 상태라던가 질병 그런 것들이 이제 전미사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3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의학 용어를 구성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epidermis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epidermis. 자, 아까 제가 epi라는 말 말씀드렸죠. 자, epi는 뭔가 뭐뭐 위에 있다, 상부에 있다. 라는 전미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더마톰 뭐 그런 연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dermis 하면 derm 하면 피부를 나타내는 신체 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체 용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epidermis 하면 피부는 피부인데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표피가 됩니다. 표피. 그 다음에 자 bronchitis 보겠습니다. bronchitis. 자 bronchitis는 자 broncho라는 그 신체 파트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itis. 자, ITIS인데요. 자, 브론코는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브론코는 이제 기관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ITIS는, 자, ITIS가 있으면, 아, 다 염증이구나. 뭔가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구나. 바로 지금 외우시면 활용도가 되게 높은 단어인, 전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브론코에 ITIS를 붙여서, 아, 브론카이티스. 아, 뭔가 끝에 ITIS가 있으면 아, 염증과 관련이 된 질환이겠구나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관지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pericarditis. 자, pericarditis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자, 접두사와 신체 그 부분을 나타내는 워드 루트 어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미사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다 이제 조합이 되었습니다. 자, peri라는 그 접두사는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싸고 있다, 주변, 주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우리 cardi,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나올 텐데, 자, cardi 하면 심장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cardi. 자, ITIS 여기서 나왔습니다. ITIS 염증입니다. 아, 그러면 자, 심장을 뭐 둘러싸고 뭐 염증이 생겼다. 자, 우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이제 심막 또는 심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pericarditis 하면 심막에 염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심낭염 또는 심막염이구나.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러한 접두사나 전미사, 어근이 아마 다 합치면 한 몇백 개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주요 접두사라든가 전미사를 외우시고 많이 나오는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교재를 통해서 쭉 훑으실 때, 아, 이거는 뭐구나.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파트부터 하나씩 외워가시면, 네, 이제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게 눈에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개가 조합이 되는 예를 받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신체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어근,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그 어근에 대한 그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이미지랑 해서 몇 가지 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한번 보시면 자, 뼈, 본, 앞에 영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뼈 하면 뭐다? 뭐 OST는 뼈다.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육은 머슬인데요. 자, 근육에 해당하는 그 용어는 바로 마요 또는 세이크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마요가 있으면 뭔가 근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피부 우리 아까 했습니다. dermis 할 때 derm 하면 이제 피부가 되겠고요. 자, 신경 nerve 하면 neuro, 우리 뉴런 할 때 자 neuro가 되겠고요. 그다음 혈관하고 관련 있는 단어 이거 중요합니다. 자, angio가 됩니다. angio. 그래서 angio라는 단어가 있어 뭔가 혈관과 관련된 것이겠구나를 보시면 되겠는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혈관에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이제 조금 확장시키는 수술이 되겠는데 혈관 조영술입니다. 혈관 조영술. 자, 이게 또 자, 엔지오플래스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엔지오플래스티. 자, 진단 용어, 뭐 처치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보시면 자, 혈관 조영술을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막 외우실 게 아니라 NG. 자, 뭔가 혈관이었고 플라스틱. 우리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자, 플라스틱가 나오면 뭔가 성형, 뭐 수복, 뭔가 이렇게 그런 시술이구나, 인공적인 시술이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엔지오플라스티가 나오면 혈관 조영술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은 자, 오스티, 앞에 봤더니 오스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기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단어 발음은 오스티오포로시스에서 이제 골다공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가 되겠는데요. 봤더니, 자, 다른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OST가 있구나 이러면 이건 뼈랑 관련된 뭔가 질환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자, OSIS. 자, OSIS는 어떤 상태나 질병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재밌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정맥은 뭐 vein, 뭐 플랩 이란 단어로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 유방은 mam, mast. 그다음 폐는 pulmon. 우리 pulmonary 뭐 disease 할 때 폐 관련된 질환 할 때 자, pulmon 폐가 되겠고요. chest는 우리 아까 흉곽할 때 했습니다. 자, thorax 하면 가슴 부위가 되겠고요. thorax. 그다음 비장, spleen. spleen이 되겠습니다. spleen. 그래서 뭐 여기 하나 보시면 유방 그 검사 메모그램 할 때 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심장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는 카디입니다. 카디.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자, 라이노. 라이노가 이제 코뿔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코 하면 라이노구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쌍꺼풀 수술 많이 하실 때 쌍꺼풀 수술 블레파로플라스티 서저리 할 때 자, 우리 눈꺼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블레파입니다. 블레파. 자, 눈꺼풀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다?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아일리드를 외우시는 거 필요는 없고 자, 눈꺼풀은 블레파구나. 그래서 눈꺼풀 성형수술은 블레파로플라스티구나. 이렇게 유출하시면 되겠고 아까 플라스티는 성형수술이라고 했죠. 성형수술. 또는 뭐 우리 아까 혈관 조영수 할 때 뭐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하고 그런 크기 관련된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매크로가 나오면 뭔가 크구나. 자, 마이크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가 나오면 작구나. 그다음 우리 뭐 메가스터디, 메가 박사 할 때 메갈로 또는 메걸리 나오면 뭔가 큰, 거대한 이런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플랜 우리 아까 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장이 메갈리, 비장이 커지는 병이구나 해서 비장 거대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빠르기를 나타내는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는 뭔가 높이 있다, 지나친 이런 단어가 되겠고요. 하이포, 자, 하이포는 아래쪽에 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그 구분형 할 때 하이포게스트릭, 뭐 하복부 위 아래쪽 부분 할 때 하이포라는 표현 썼고요. 하이포. 그리고 이제 테키하고 브레디 같은 경우는 빠르기와 해당이 됩니다. 테키는 여러분들 이제 토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그다음 브레디는 느린. 그래서 우리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테키카디아. 그 다음에 심장이 늦게 뛰는 것을 브레디카디아 해서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빠르게와 관련된 표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색깔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색깔. 자, 사이노프지아 하면 블루. 사이언이 이제 블루, 파란색을 나타내겠고, 이거는 청색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크 하면 이제 하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루코사이트. 뒤에 단어는 모르겠지만, LEUK가 있구나라고 하면, 뭔가 하얀색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유출해 보실 수가 있는데, 루코사이트는 백혈구가 됩니다. 백혈구. 네, 그리고 erythrocyte. 자, eryth는 이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자, erythrocyte는 뭐가 될까요? 네,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적혈구. 그 다음에 콜로로 하면은 우리 녹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chlorophyll 하면 이제 엽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베이직한 내용들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좀 외워두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방향성을 나타내는 또 접두사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내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인트라가 있겠고요. 뭐뭐 사이에는 inter. 그리고 우리 아까 그 했었죠. 주변. 우리 신막임 할 때 주의하면 페리가 되겠고요. 뭐뭐를 가로질러서 있다.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다는 엑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자, 그리고 이제 검사 시술 장비에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론은 우리 일렉트로닉 할 때 막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시술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되겠고요. 에코. 자, 뭔가 에코 소리. 자, 에코 카디오그래피 하면 우리 심장 초음파 할 때 나오겠고요. 자, 그램은 픽처입니다. 우리 아까 유방 검사 할 때, 메모그램 할 때, 자, 그램.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나 시술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미. 아까 우리가 어네토미 할 때 TOME가 뭔가를 자른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자, TOMR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자르고 뭔가 절개하는 거랑 연관이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다음 스코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내시경 할 때 들여다보는 그런 걸 이제 스코피라고 하고요. 자, 스토미는 이것도 이제 스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 뭔가 오프닝, 그러니까 뭔가 절개를 한다.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액토미 중요합니다. 액토미. 자, 여기 영어 표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들 중에 이 토미와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ECTOMI, 액토미가 나오면 거의 다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시술 관련된 접두사, 전매사를 봤고요. 그다음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퍼시 나오면 이제 질병. 아, 뭔가 끝에 전미사에 퍼시가 나와 있으면 무슨 질병이겠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골다공증, 오스티오포로시스 할 때 OSIS가 나오면 아, 이것도 뭔가 어떤 질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ITIS. 자, 염증이구나, 염증. 네, 그리고 이미아가 나오면 어떤 혈액의 상태에 관련된 말이 나오겠고요. 어나 언이 붙으면 뭐뭐가 없다. 그래서 어니미어 하면은 피가 없다 해서 이제 빈혈을 어니미어라고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쁜 비정상이구나 이런 표현일 때 이제 접두사가 나오고요. 그다음 MAL도 마찬가지, 뭐가 나쁜 상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용어들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보셨는데, 자, 짧지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서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조합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로 해서 주요 신체 부위와 또 접두사, 전미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과연 어떤 뜻일지? 네. 지금 이걸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교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 카다이티스 하면 우리 카디가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심장이죠, 심장. 봤더니 이제 ITIS가 있습니다. ITIS. 자, 염증이죠, 염증. 자, 이것도 뭐 심장염이 되겠죠. 그죠? 심장에 어떤 염증이 나 있는 질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laryngitis 하면 일단 얘도 ITIS니까 아, 뭔가 염증이 있구나. 자, larynx는 뭔가요? 자, 요거는 후드가 되겠죠. 후드. 그래서 후두염이 되겠습니다. 후두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거는 뭐 신체 부위에서 제가 해드리진 않았는데, 자, nephrectomy. 자, 근데 봤더니 제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액토미가 있습니다. 자, 액토미,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절제술이 되겠고요. 자, 봤더니 콜로스토미. 자, 콜로는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스토미 좀 전에 봤죠. 스토미 하면 뭔가 오프닝, 어떤 거에 있어서 절개를 해서 구멍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콜로는 결장을 나타내는 이제 신체 부위 용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장 절개술이 되겠고요. 그다음 헤머톨로지. 자, 톨로지는 우리가 뭔가 어떤 학문을 나타낼 때 뭐 인류학, anthropology, philosophy, 그럴 때 나오는 이제 학문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되겠고요. 헤마는 이건 이제 혈액을 뜻합니다. 혈액. 그래서 혈액학이 되겠죠. 혈액학. 자, 그다음에 앱도미노플래스티. 봤더니 다른 단어 모르겠지만 플래스티가 있다. 아, 뭔가 이런 어떤 조영술이나 수복술, 뭐 성형술과 관계가 있겠구나 유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앱도미노. 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앱도민 하면 이제 복부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앱도미노플래스티 하면 복부를 이제 성형하는 수술을 앱도미노플래스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테키푸니아. 자, 이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테키 아까 제가 토끼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빨리 뛰는 거. 자, 빠른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푸니아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래서 빠른 호흡이 되겠고, 호흡이 너무 빠른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 페리카리움. 자, 봤더니 이제 일단 우리가 카디라는 단어는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이제 뭔가 심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고요. 자, 페리는 뭡니까? 페리 주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심막염 했지만 이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막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에서 보여드린 예제를 가지고 먼저 좀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서 암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먼저 좀 관심이 있는 분야 위주로 해서 신체 부위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접두사나 접미사는 그때그때 나올 때에 나오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1강 기본 신체 구조와 뭐 해부학적 용어, 의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쭉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